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책도 보시고 제가 쓴 책이 8권 있는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이제 현대사 유튜브 들어가서 현대사 포럼을 치면은 4.3 사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유튜브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이제 해방 전후사 인식입니다. 4권에 보면은 1987년도에 출판했는데 98년도에 출판했는데 해방 전후사 인식. 여기 가면 제주 4.3 민중항쟁의 전개와 성격 고창훈이가 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 보여요? 안 보여요? 앞에 가서 내가 보여드릴까요? 예. 이 고창훈 제주대학교 교수 고창훈이가 쓴 책인데 내용인데 이 내용을 4.3 보고서에는 그대로 베껴버렸어요. 이 4.3 보고서가 고창훈이가 쓴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했습니다. 이 그대로 복사하고 베낀 것을 뭐라고 그래요? 표절이라고 그러죠. 표절. 그러면은 논문을 표절을 쓰면은 이렇게 표절하게 되면은 학위로 받나요? 못 받나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리고 국회에서 이렇게 보고서를 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운영비가 나오죠. 행동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0명 정도가 보고서를 썼는데 잘못 썼다. 그래서 돈을 내놓으라. 그래서 거기에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통합당 누구라고 그러는데 1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보고서가 폐기되고 1200만 원 내놓으라고 지금 시끄럽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정부 보고서입니다. 정부 보고서를 고창훈 교수가 쓴 것을 그대로 베껴서 표절했다면은 이건 폐기돼야 되죠? 네. 이거 마땅히 이건 뭐 폐기돼야 되죠. 그리고 4.3 이제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4.3 위원회가 있어요. 그동안 돈 쓴 거 2000년도 이렇게 중앙위원회 조직돼 가지고 현재까지 중앙위원 20년 동안 그래서 그걸 폐기하라고 박근혜 정부 때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폐기한다고 그래서 날 보고 조직하라고 그래서 30명을 조직했는데 어떻게 그냥 지금까지 위안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앙위원이 현재까지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가짜로 베껴버렸어요. 표절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는 폐기되고 그리고 돈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상을 내놓아야 되죠. 돈을. 그런데 20년정은 해놓고 이 보고서는 그대로 채택하고 그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출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고서가 뭐가 잘못됐는가 그걸 세밀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나눠드린 거 유인물 91쪽을 보셔요. 이 앞에는 뭐 이걸 다 20분 동안에 설명을 내가 못하니까 앞에 것은 집에 가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91쪽 지나서 92쪽에 보면은 제주 4.3 사건은 50선거를 반대한 폭동이다. 그 폭동의 증거가 뭐냐? 제주 4.3 폭동의 목적, 그 다음에 제주 인민육대 조직,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제주 4.3 폭동 결정에 대하여 그리고 남도당 제주 도당 4.3 폭동 결정 배경 그 다음에 4.3 폭동 준비에 대하여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덕구가 이렇게 총살됐는데 이덕구 부하가 있어요. 양생돌이라고. 양생돌이가 김달삼이가 북으로 갖고 가려고 보고서를 썼는데 그걸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잡아가지고 수색을 해보니까 북으로 갖고 갈 보고서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가리방으로 옛날에는 이제 가리방으로 써가지고 등사기를 밀었거든요. 이 밀어가지고 뭔 말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경찰이 이걸 잘 알아가지고 번역한 것이 한라산을 알고 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김달삼이가 이 내용을 그대로 목적, 조직, 결정, 그 다음에 결정 배경, 준비 이대로 여기다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3은 세밀하게 준비해서 결정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라사를 알겠다 이걸 굉장히 4.3을 연구를 하면은 이걸 아주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4.3 보고서에서는 이거 좋은 것은 싹 써버리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것은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가짜라 그러는데 한 장 넘겨서요. 이 포고령이 있어요. 4.3 사건에 대한 포고령이 있는데 포고령 저 중간 정도에 4.3은 언제까지 투쟁을 끄는가 남북 통일의 자주적 민주적 정권인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투쟁한다. 이것이 4.3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교과서에 이제 통일하려고 이렇게 제주에서 해서만이 시행됐다. 그 통일이 무슨 통일이냐?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로 통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이게 완전히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통일하자. 1년에 40만씩 졸업을 하는데 40만한테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이걸 끝나버린 거죠. 그러면 그 교과서를 판매 정지 가처분을 해서 지금 8개 출판사에서 6개가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렇게 중요한 출판사를 골라가지고 한 출판사만 판매 정지 가처분을 해가지고 배포를 못하게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뭐 그냥 뭐 우리는 뭐 우익이다 우리는 싸우자 뭐 문재인 정부 뭐 어떻게 하자 해놓고는 그런 건 않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학생들 1년에 40만씩 가르쳐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4.3 사건을 이거 여기는 4.3 사건을 민중 봉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4.3 폭동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민중 봉기인가 민중 폭동인가 그것은 97페이지를 좀 보세요. 97페이지 폭도들이 12개 경찰 시설을 공격했는데 세상에 골수 순경을 목을 쳐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이러면 이게 폭동이요 폭동이 아니에요? 폭동이죠. 그리고는 이제 제 밑에서 셋째 줄 화북지세는 혁지원 이시성이 불타 죽고 폭도들은 김장하 경찰 부부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러면은 3.1 발포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항쟁을 했다. 그러면은 제주 도민들이 그 좌파들이 그 폭도들이 경찰하고 폭도들하고만 싸움을 하지 일반 양민도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둘째 줄에 애월면 구원마을에 우익인사 문영택이 있어요. 우익의 대표예요. 제주도에서. 그랬는데 이 문재인을 100명이 문재인 집을 습격하는 걸 잡으려고. 그런데 문재인이가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숙자, 문정자 10살, 14살짜리가 속옷바람으로 잡혀왔어요. 너 어디 갔느냐? 우리 아버지 그냥 담 넘어서 도망갔어요. 담 넘어서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거는 못 봤어요. 도망가면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어디에 숨은가 이야기 안 했다고 세상에 문숙자 14살짜리 문정자 10살짜리 대차부리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4.3 폭동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민중봉기라. 그리고 경찰이 제주 도민을 학살해서 4.3 폭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거짓말해서 이 보고서를 가짜 보고서를 써가지고 이게 각 대학에 500부가 각 대학에 다 도서관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 제주대학에서는 공부를 2학점을 줘요. 그리고 논문을 쓰고 여러분 그러는데도 정부에서 그냥 놔둬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항하는 단체도 없고 어떤 사람은 내가 10년 동안을 소송을 했어요. 그리고 5번 싸워서 4번 지고 1번을 이겼어요. 그 모두는데 이렇게 돈 들어가서 소송을 하냐고. 소송 비용만 변호사 비용만 3억 5천 들었어요. 모두로 바보같이 그렇게 돈 쏟아 버느냐 그러는데 이걸 알으면 속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랬었기 때문에 수일이 집을 팔고 저 포천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4.3 소송을 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면은 그걸 팔아갖고 더 천원이나 연천금만 가면 싸니까 그걸 옮겨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소송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강남에 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사는 되면은 그거 하나도 못 써버려요. 이참에 여기 오신 분들 집 팔아갖고 헌금을 좀 했어요. 그거는 4.3 소송을 할 때 좀 보태서 쓰도록요. 이 우파는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판들이 지는 거죠. 그런데 문숙자, 문정잔 이렇게 두 처녀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애월마을 애월면 구원마을에 죽은 사람이 문기찬도 죽고 그다음에 문창순이라는 사람도 죽고 그리고 애기 뵌 사람도 그냥 투드로 패버리고 짐승도 애기 뵌 사람은 투드로 패절 안 해요. 그리고 이제 김능만 순경도 거기서 죽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네 번째 폭도들이 우리 청년단과 선거 관련자를 죽였는데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였는데 이 김달삼이가 북으로 가니 보고서에 보니까 48년도 7월 20일까지 경찰을 53명 죽였다고 썼어요. 그리고 일반인은 235명을 죽였다고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으니까 어떻게 진압을 해야 돼요. 그런데 7월 20일경에 완전히 이제 조용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이제 폭동이 진압되는가 보다. 그래서 조용했는데 다시 48년도 9월 15일 날 이게 확대된 거죠. 자, 나머지는 이제 집에 가서 보시고. (106페이지로) 보세요. 106페이지. 요거 주면표 쓴 거 있죠. 4.3 폭동은 50선거를 반대하기 위한 2.7 폭동의 연장이 4.3 폭동이에요. 4.3 폭동에 7월 20일까지 50선거 5월 10일 날 선거를 했죠. 그래서 3개 선거구 중에서 2개가 모여두고 이제 하나가 두 개가 이렇게 하고 하나는 무효됐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7월 20일까지 경찰이 53명 그리고 이제 우익이 235명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이걸 진압을 해야 돼요. 진압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10페이지를) 보세요. 110페이지. 9월 15일 날 이덕구가 김달삼이가 북으로 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는 이덕구가 2대 폭도사령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경찰하고 이제 국군을 죽이면서 경찰하고 우익을 죽이면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구연대 안에 강연 소유의 80명의 반란이 이렇게 다 들켰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구연대에서 반란 일으키려다 들켰다. 80명이 반란 이렇게 들켰다. 이거 써야 되겠어요? 안 써야 되겠어요? 써야 돼요. 근데 안 써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쓰면은 무장 봉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장 폭동이라고 해야지. 그리고 제주 남도당 경찰 제주 적화모 경찰들 또 폭동 일으켜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그랬는데 미리 족쳐버리고 그래서 48년도 11월 2일 날 폭도들이 600명이 육중대가 점심시간에 총을 바깥에다가 운동장에다 매놓고 점심 먹는데 여기로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경찰이 국군이 21명이 죽었어요. 이덕구 부하들 폭도들이 경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국군을 공격해서 하루에 21명이 죽었어요. 그럼 이걸 진압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국군이 이제 자기 중대장하고 자기 이제 아는 저 친구들이 이제 21명이 죽었는데 그러면은 중대장 대장들이 이 폭도들을 막 공격하라, 잡아라, 진압하라 명령을 내려야 되겠어요. 야 빨리 국군들 죽어라.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해야 되겠어요. 진압을 하라고 그래야 되겠어요. 진압을 해야 돼요. 진압하라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날 진압하다가 중대장 한 사람이 이제 부상당하고 그리고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이제 진압하러 가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48년도 11월 3일 날 밤에 이렇게 포겠다가 새벽에 이제 싹
포위가지고 죽였는데 거기서 100명 이상 죽였어요. 경찰 국군은 21명이 죽고 폭도는 1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00명이 죽었으면은 4.3 희생자에서 100명이 폭도들 교전 중에 죽었으니까 100명은 빼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교전 중에 싸운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를 했는데 전부 다 19명만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19명만 빼고 신청한 사람들을 다 희생자로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육중대 공격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어버리면은 국군 이제 폭도들이 국군을 공격했다. 그러면은 무장 공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장 폭동, 그 다음에 무장 내란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죠. 그러니까 무장 공개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는 가짜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가짜는 폐기를 해버려야 돼요. 네. 그 다음에 (117페이지를) 보셔요. 117페이지. 나머지는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잘 보시고 117페이지에 오동이 전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동이 전투가 있은 다음에 경비사령부로 다시 이제 보강하고 계엄령들에서 이제 진압을 했어요. 월평리 전투가 있고 폭도들은 우길에 있는 국군 이중대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한병선 부대가 대전의 이연대가 제주도로 이제 진압을 가는데 첫날 잠을 자는데 공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대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중대 공격, 그 다음에 국군 이연대 공격 119페이지. 그 다음에 남한면 살륙전투, 그 다음에 녹학전투. 녹학전투는 그 전투 상황에 대해서 잘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면은 4.3 보고서 이런 걸 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싹 빼버렸어요. 빼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무장 폭동을 무장 봉기로 하기 위해서 싹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짜 보고서라 그런 거예요. 신문에 가짜 보고서니까 폐기하라. 그래도 나한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못해요. 고소를 해서 만약에 이 보고서가 가짜다 판명이 나버리면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이렇게 강연해도 나한테 고소를 못해요. 그 다음에 오동이 전투, 이연대 정보국 활동 이렇게 이 내용을 전투를 싹 빼버렸어요. 이 내용이 이제 가짜 보고서요. 결론에서 제주 4.3 진장 보고서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폐기해야 돼요. 제주 4.3 사건의 희생자 심사도 가짜예요. 어째서 심사가 가짜인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보여요? 화해상생이라고 이게 13,600명 희생자를 적은 거예요. 이게 13,600명. 여기에서 사람 희생자 가짜로 만드는 엉터리로 만드는 심사를 골라내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뒤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뭐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 이거 내려가서 카메라 앞에 보여드릴까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해주셔요. 이 화해와 상생에 366쪽에 김병지의 이 사람이 자기 자녀들이 많이 죽었다고 희생자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김병지가 성명미상 5살짜리가 죽었다. 여자가 성명미상 8살짜리가 죽었다. 그리고 성명미상인데 2살짜리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에요. 여러분 한 여자가 1년에 5명 아들 낳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2명 많으면 3명까지는 있다 소리 들었는데 5명은 대한민국에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5명 죽었다고 여기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심사위원회에서 맞다. 그리고 합격을 해서 여기다가 5명을 넣었더라고요. 개인가? 그러게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여자가 5명을 낳느냐. 그런데 이길 것을 적었어요.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이기기는 뭘 이게 제가 패소했죠. 이겼으면 지금 뭐 난리 났죠. 대한민국. 근데 패소해버렸어요. 말도 안 돼. 그 재판을 받고 서초동에서 수리까지 가는데 네. 정신이 없어요. 이틀 동안 막 잠을 못 자고 이틀 동안 식사도 못 하고 이 저 침묵을 받으면은 이게 귀 이렇게 수평 잡는 걸 뭔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그게 그냥 말을 안 들었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앉았다 일어나면 빙빙 돌아가지고. 그래서 3일 정도 입원하니까 이 수평 잡는 것이 제대로 됐다고 뭔 약을 주면서 어디 갈 때 그런 일 있으면 자주 가서 먹으라고 그 약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5명이나 돼서 이렇게 심사가 가짜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뻔한 거죠. 이 가짜로 된 것을 이야기하면은요. 이거 다 여러분 보여드리면 잠을 못 자. 여러분도 다 따라서. 저거 송원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송원병. 송원병은 진상 보고서 342년에 주들끼리 총격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4.3 심사에서 빠져야 되고서 넣어야 되고서요. 맞아야 돼. 국군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주들끼리 싸우다 죽었다 이렇게 보고서에 써놨어요. 그리고는 4.3 희생자도 떴어요.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시간이 20분 가지고 이거 다 하라니 되고서 이게 맞아. 여러분 심사 통지서요. 제주 사람들은 지금 13,600명 심사했는데 그 서류를 내놓으라. 재판할 때 서류를 내놓으라 그래도 개인 정보가 있어서 절대 못 내놓는다. 안 내놔요. 그거 다 내놓으면 심사하면은 반대는 문제가 되버려요. 그런데 제주 사람들이 나를 상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심사한 것을 내놓으라. 그랬더니 100명 심사한 것을 내놨어요. 그러는데 재판부에서 이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복사하거나 외부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이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만 보여주면은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세밀히 찍어가지고 막 이걸 전개해버리면은 내가 공개정보로 걸려버려요. 그래서 살짝 감추는데 여기 보면은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18명 중에서 4명이요. 그런데 4.3 특별법에 희생자가 되려면 보증인이 2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2명 보증인이 없이 희생자를 땄다고 재판부에서 판결이 나버렸어요. 그거 두고 100명 중에서 조사해보니까 희생자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16명이요. 그래서 18명을 이번에 무효확인 소송을 하고 다시 소송을 하고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소송을 하면 변호사비가 최하 1,000만 원, 좀 이렇게 잘하는 데는 2,000만 원, 3,000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이번 7월달에 이제 이거 소장을 넣어가지고 이 소송 중에 있으니까 국회에서는 재판 끝날까지 연장해달라. 이렇게 해서 연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비가 없어서 지금 못 오는데 7월달에는 소장이 꼭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 계신 분들 집이라도 팔아서 저한테 좀 갖고 싶죠. 여러분 공산화 때문에 하루 그거 쓰지를 못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저거 군법에서 재판받은 사람이 2,500명 실형을 받았어요. 2,500명 중에서 1,500명을 희생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13,600명 중에서 재판받은 사람 싹 빼고 그리고 이제 희생자 된 사람 싹 빼고 여러분 이거 빼는데 안 사람하고 저거 밤낮으로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뭐 10년 동안 재판한 거 사법을총 돈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나기 전에는 1,200명은 안 된다. 이게 소송을 했어요. 이게 것을 적었어요. 이게 것을 적었어요. 졌죠. 이게 쓰면 뭐 사사 벌써 끝났죠. 이렇게나만 해요. 그래서 이번에 4.3 특별법에 1조 8천억을 달라. 이런 여자들 5명
그리고 북촌리도 120명밖에 안 되는 450명 죽었다. 그냥 병들어서 죽은 사람, 오다 가다 죽은 사람, 어린애 죽은 사람이 감기로도 한 700명이 죽었다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데 감기로 죽은 사람들 전부 다 4.3 희생자로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 1조 8천억, 1인당 한 뭐 1억씩 돈 달라. 이번에 특별법 개정안이 1조 8천억이요. 근데 홍남기 경제기원 차장인가 뭐 경제기원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많이 들어가는데 무슨 죄지 돈을 주느냐. 우리는 못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폐기가 돼서 폐기가 되는데 21대 국회에서 다시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막 이제 국회의원을 많으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 7월 달에 소송해서 순간적으로 우리도 막 해버려야 돼요. 그러는데 저 두 번째로는 2,500 중에서 1,500명이 재판받은 사람, 사형 언도 받은 사람 600명이요. 그리고 무기 받은 사람 이런 사람 해서 세상에 1,500명을 희생자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서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뭔 일을 해야 되겠어요? 직업정지 가처분을 해버려야 돼요. 어째서 가처분을 하느냐? 1,500명은 이건 군법 아니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나기 전에는 돈을 주면 안 된다. 딱 저지를 해버려야죠. 이런 일이 혹시 이선교가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4.3 특별법에서 저 군법에서 재판만 것을 무효해달라. 이건 개정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아니 국회에서는 법을 만드는 곳이지 판결하는 곳이 아니다. 판결을 하면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된다. 그걸 딱 저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무효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개정안을 올리려면은 또 뭘 연구해서 올릴지 모르는데 이 2,500명 중에서 1,500명을 희생자로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이렇게 무효해달라 이렇게 특별 개정안을 했는데 이걸 보면은 자기네들이 1,500명 희생자를 한 것이 잘못하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이건 국회에서 통과해서 1,500도 다 이제 돈을 준다 그러면은 직업정지 가처분 신청하면서 또 무엇을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무슨 소송을 해야 되겠어요? 헌법재판소로 해야 돼요. 저 대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국회에서 이렇게 불법을 무효시켰는데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이거 돼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은 이제 보증인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직업정지 가처분 신청,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소송, 연말까지 최하 5천만 원을 내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